아이 한 명을 키우는 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더불어 마을에서 어르신 한 명을 잃는 것은 도서관 하나가 사라지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도시들의 특징은 지역사회와 손잡고 산학년이 함께 힘을 합하는 공동체 정신으로 성장했고 더불어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저는 유년 시절 우리 마을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굶어 죽는 사람을 없애기 위해 당산나무 밑에 큰 가마솥을 걸고 마을 사람들이 공동으로 끼니를 해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호남과 영남이 손을 잡고 협력하여 동서 화합과 남북 통일로 가는 큰 길을 뻥 뚫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창사 51주년 특별 생방송 더불어 삽니다 진행을 맡게 된 김규빈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수진입니다. 네, 자 광주 MBC가 벌써 51년을 맞았습니다. 네. 창사 51주년을 맞는 오늘 사람으로 나이를 치자면은 이제 50이 넘었기 때문에 하늘의 뜻을 한다는 지천명의 나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벌써 광주 MBC가 그 나이를 넘어서게 됐습니다. 네. 너와 나 그리고 이웃이 더불어 살아가는 행복한 세상을 만들라는 하늘의 뜻을 아는 나이. 광주 MBC가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요.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네. 앞서 보셨듯이 저희가 연중 캠페인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네. 더불어 삽니다라는 연중 캠페인의 그 숨은 뜻은 우리의 이웃과 함께하자, 그리고 또 사라져가는 공동체의 가치를 다시 한번 되살려보자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특별한 프로그램도 저희가 만들고 있죠. 네. 영남과 호남이 상생하자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요. 또 혁신도시로 이제 타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오면서 이 기업들과 또 지역이 어떻게 녹아날 것인가에 대한 의미도 더불어 삽니다가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창사 51주년을 맞아서요.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의 현재 모습을 통해서 희망을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네, 자 앞으로 1시간 동안 여러분과 더 밝은 사회, 더 좋은 우리 지역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얘기를 나누게 될 텐데 더 좋은 우리 동네를 만들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우리 모두의 참여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중에서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 다 한 가지씩은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것을 아무런 이런 보상을 바라지 않고 기부하는 게 이 더 좋은 공동체를 만드는 아주 첩경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재능 기부를 통해서요. 지금 한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현장이 있다고 합니다. 네. 대학생 자원봉사자들뿐만 아니라요. 그림에 솜씨 있는 이들이 모여서 마을 벽화 제작에 힘을 쏟고 있다고 합니다. 네, 자 마을 주민들과 함께 또 자신의 재능을 가지고 있는 대학생들이 함께 마을 벽화를 그리고 있는 현장 저희가 생방송으로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 양지연 리포터 나가 있습니다.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양지연입니다. 저는 지금 담양 개동리 마을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마을 벽을 보면요. 평범했던 시멘트 벽이 이곳에서는 새로운 옷을 입었습니다. 짜잔! 푸른 하늘도 보이고요. 그리고 잘 익어가는 곡식까지. 마을 벽화가 정말 예쁘게 그려지고 있는데요. 굉장히 분주해 보이죠? 예쁜 꽃에 나비가 날아들기도 하고 담양에 와 있으니까 담양의 상징인 대나무도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작업하시느라 바쁜 작가분들일까요? 어떤 분들인지 좀 궁금한데요. 어떤 벽화들이 있을지 구경을 좀 할까요? 시골에 오면 이 소 있으면 부자라고 하는데 소도 2마리나 떡하니 그려져 있고요. 꽃의 향기를 막 맡아보고 싶은 생각이 드는 예쁜 벽화, 소녀, 저 닮지 않았나요? 예쁜 소녀가 그려져 있는데요. 좀 여쭤봐야겠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지금 벽화 마지막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벽화 그리기에 참여하게 되신 건가요? 저는 지금 대학 졸업을 앞둔 학생인데 졸업 전에 뜻깊은 일을 하고 싶어서 자원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지금 벽화 그리고 계세요? 전 도시에서만 자라와서 농촌 체험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제 농촌의 정겨운 모습을 벽화로 담아내고 이런 마음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예쁜 마음이라서 또 이런 정겨운 풍경이 탄생을 한 것 같습니다. 시골 마을에서 볼 수 있는 장독대 그리고 고추 말리는 풍경까지 볼 수가 있는데요. 다른 작가분들도 좀 혹시 모델이신가요? 네, 모델입니다. 이분 안 닮았는데? 닮았잖아요. 하나도 안 닮았어요. 닮았어요. 왜 안 닮아요? 늘씬한 것 같은데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저는 마을 이장입니다. 이장님이셨구나. 제가 실수했어요, 이장님. 예. 이장님, 근데 이 마을이 분주한데 이게 무슨 일이에요? 왜 이렇게 벽화를 그리고 있을까요? 우리 마을은
담양군에서 육성하는 그 지역 장안대에서 우수마을 김장 체험마을로 선정이 돼서 아마 많은 그 청객들이 올 걸로 예상을 해서 제가 그 벽화를 한번 해보겠다 해서 이 벽화 사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장하러 온 김에 벽화까지 보고, 예쁘게 보고 마음도 고와질 수가 있으니 일석삼조. 예, 맞습니다. 그럼 우리 마을에 이제 찾아와 주실 분들이 많으실 텐데 자랑 한번 시원하게 해주세요. 우리 마을 자랑은요, 아마 수북면에서 가장 많은 그 경지 면적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약 30만 평을 가지고 있고, 그에 따라서 블루베리, 메론, 또 가장 많은 그 우렁이 양식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담양군에서. 그래서 그것을 모델로 해서 많은 청객들을 더 유치를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을 자랑은 뭐 끝이 없죠. 영판 오지게 또 자랑해 주셨는데 그래서 이렇게 농촌의 풍경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곡식들이 저렇게 막 맛있게 여물어가고 있는 곳들인데요. 이분은 좀 남다른 포스가 느껴지지 않나요? 저기 방해하는 건 아니죠? 예, 괜찮습니다. 소개 좀 해주세요. 예, 저희는 그 좋은 세상 만들기라고 이렇게 공공비서를 통해서 벽화마을을 만들고 있는 비영리 단체입니다. 그러면은 이곳에서는 어떤 작업들 하고 계시나요? 이곳에서는 저희들이 그 도시와 농촌 간의 그 문화적인 격차를 좀 해소를 하고 네. 이렇게 또 관광지로서 이렇게 발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마을의 특산물이라든가 특징들을 벽화로 살려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수박도 보이고요. 네. 대나무 뭐 맛있는 것들이 많이 보였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농촌 마을의 벽화 작업은 좀 의미가 남다를 것 같아요. 그렇죠. 저희들이 보통 광주 같은 경우에는 서구 화정동이라든지 듣다 보니까 뭐 이렇게 오시면 이렇게 보시다시피 마을분도 좋아하시고 뭐 좀 어떤 정을 느낄 수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시골 마을의 정 듬뿍 느끼시고요. 기운 내서 또 작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딱 한 가지가 아쉬웠는데요. 이렇게 열심히 일하면 출출하고 배고프잖아요. 근데 여기에 딱 먹을 게 막 가득합니다. 떡도 있고요. 어머니들 안녕하세요. 어머, 이렇게 이른 시간부터 왜 이렇게 나가게들 계세요? 방송 다 불었어. 말이 안 나와. 방송 다 불었어. 말이 안 나와. 왜 이렇게 나와 계세요? 우리 마을에 오셔가지고요. 애써 주시는데 배라도 분리 잡수시라고 준비했습니다. 배불리 잡수시라고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제가 배부르게 먹고 가겠습니다. 아버님은 뭐 방송 탔는데 할 말 없으세요? 우리 손주들이라도 이쁘게 사진이라도 주세요. 사진 하나 이쁘게 나오고 있나요? 저희 이쁘게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유, 귀여워라. 음식이 아직 정말 뜨끈뜨끈합니다. 따뜻한 온기가 느껴지는데요. 따뜻한 온기에 음식에 또 벽화 앞에 서 있으니까 희망이 가득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이 희망의 기운 가득 받아서요. 저는 이 벽화 그리기에 동참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못 믿으시겠나요? 잠시 후에 이 빈 벽에 완성된 그림을 그려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연결할 테니까 기다려주시고요. 스튜디오 나와주세요. 네, 현장에서 저희와 함께 했는데요. 생방송이다 보니까 화면이 잠시 고르지 못한 점이 있었습니다. 양해 구하겠습니다. 네. 마을이 어떻게 보면 아이들이 좀 줄어들면서 조용해지고 그러면서 약간 좀 삭막해진 건 사실이었었는데 그곳에 저렇게 예쁜 그림이 들어가게 되니까 마을이 좀 살아나는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듭니다. 네, 수채화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요. 네. 마을 주민들도요, 난생 처음 태어나서 붓을 들고 그림을 그린다. 네. 이거 참 의미 있는 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335 이야기도 나누고요. 또 서로 이렇게 모이다 보면 공동체 의식도 좀 쌓일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보통 이렇게 이제 마을과 마을 사이 또 이웃 사이에서도 서로 간에 좀 다른 점은 있었죠. 하지만 이렇게 공동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다 보면서 서로를 이해하게 되는데 그런데 과거에는 이렇게 그 지역적인 것 때문에 좀 갈라놓고 그게 또 정치적으로 발전하고 또 그러면서 또 경제적, 문화적으로 차별이 있었던 게 사실이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동서 갈등이니 뭐 아니면 영호남 대립이니 이런 말들이 싹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더불어 삽니다라는 연중 캠페인을 캐치프레이즈로 하면서 저희가 아주 특별한 프로그램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네. 광주 MBC와 또 대구 MBC가 공동으로 지금 제작하고 있는 달빛 아래 징검다리를 지금 만들고 있죠. 그렇죠. 네. 지금 달빛 아래 징검다리, 영호남 사투리가 구수한 프로그램인데요. 하이라이트 지금 함께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아이고 오시느라 엄마님 믿는다. 사랑은 사랑의 꽃이로구나. 여기가 광주 시내잖아, 그지? 광주 시내하고도 여기가 금남로죠, 금남로. 5.18의 상징. 그 지하 다방 쪽, 지하 쪽으로 들어가는 게 난 못 보던데 나 지나가버렸대. 기타 메고 지나간데 응. 그랬다고요? 약간 학생으로 보이면은 무조건 가서 걸리는 거야. 매스컴 접했을 때 예. 광주 시민들이 예. 뭐 파출소를 가가지고 뭐 무기를 털어서 예. 무기를 가져왔다 이제 그렇게만 이제 그렇죠. 진짜 왜 저 광주 시민들이 야 너무 독하구나 어떻게 저렇게 큰 일을 저질 수 있나 그렇게 받아들였는데 이제 성인이 되고 이제 매스컴이나 진실을 이제 들었을 때는 이제 옆에 동료나 뭐 이웃이 그렇게 당했을 때는 당장 같이 나가가지고 싸워야 되죠. 그렇지. 그 특정 그 일부분 지역이라서 더 가슴이 아프고. 요 대한민국 좁은 땅 안에서 뭐 북한 하나 떼갖고 아프고 전라도 하나 떼갖고 경상도 하나 떼갖고 아프고 요 좁은 땅에서 저희들이 설 수 있는 자리가 없대요. 지금은 이제 세월이 그만큼 흘러갔고 이제는 뭐 전라도 경상도 뭐 지역 감정도 이제 없애야 되고 또 내 자신도 이제는 뭐 경상도 전라도 이래 모여가지고 한마당 이래 참 잔치 같은 것도 한번 하고 이러면 싶으면 그러면 참 좋겠네요. 네, 자 이렇게 동과서는 차로 이동을 하면은 뭐 2~3시간밖에 걸리진 않습니다. 네. 하지만 진실을 덮다 보니까 서로를 이해하는데 30~40년이 걸려버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군요. 달빛 아래 징검다리의 자칭 꽃미남 리포터죠. 그리고 어머님들의 제1의 살감. 네. 글쎄요, 직접 한번 만나봐야겠는데요. 김태일 씨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태일입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저는 어제 말하나 싶었어요. 예, 스튜디오 가지고. 아니 근데 전라도에서의 그런 인기가 경상도에서는 없었죠? 어마어마하죠. 없었잖아요. 어마어마한가요? 사실 더불어 사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네.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자. 그래서 제 모습도 그대로를 보여주자. 저 현장에 가면 어머니 아버지 만나면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어머니 반갑습니다. 아이고 왜 엄마 오늘 뭐 맛있는 거 뭐 있어요? 이렇게 가면 저도 약간 처음에는 거부감이 있을 줄 알았는데 네. 그쪽 어르신들이 엄청 좋아하세요. 그렇군요. 결혼했냐고. 네? 아니 학생들 사이에 있으니까 그냥 학생 같아 보여요. 학생이죠 지금. 예. 그죠? 같이 커간 학생. 말을 왜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아니 호응이 별로 없으니까 좀 해봤어요. 예. 아니 근데 지역 감정인이 하는 말 이거 어떻던가요? 실제 그 현장에 가보니까 그렇던가요? 제가 현장에 이제 제가 이제 가는 곳이 대구, 경북 쪽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대구, 경북 하면 전라도하고 그렇게 좋은 인식이 서로 간에 좋은 인식은 아닌데 제가 이제 현장에 들어가서 어르신들을 직접 이렇게 만나 뵈니까 마을마다 다릅니다. 사실 마을마다 다른데 이거는 뭐 정치인들이 갈라놓은 얘기다. 우리는 전혀 그런 거 없다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많으세요. 조금 전에 이제 그 5.18 얘기를 나눴던 것이 제가 기억이 아직도 나는데 경북 그 칠곡마을이라고 거기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5.18 주간에서 5.18 얘기를 하는데 70~80대 어르신들과 40대 그러니까 그 세대별로 나눠서 저희가 한번 여쭤봤어요. 네. 저는 굉장히 제가 그 40대, 50대까지 그분들 안 계셨으면 굉장히 저는 정말 이상한 사람 취급받는 줄 알았어요. 그래요? 네, 그 정도로 특히 이제 70대 이상, 80대 어르신들은 전라도에 대한 편견이 너무 안 좋은 편견들이 많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렇군요. 그게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진실을 덮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오해를 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직접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나눠보면 사실 그분들은 그런 거 외에는 없어요. 사실 없는데 그 수많은 세월들이 그렇게 관념을 그렇게 바꿔놓은 것 같아요. 그게 참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네. 뭐 금방 이야기하셨지만 뭐 어르신들이야 그렇지만 젊은 세대들은 영호남의 화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것도 궁금하거든요. 젊은 세대들은 조금 이따 이제 물론 그 직접적으로 이 친구들한테 얘기를 한번 들어볼 텐데 젊은 친구들 특히 이제 40대 이하는 그런 게 전혀 없이 서로 교류를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직접 만나보신 분들은 느낌이 달라요. 그렇죠. 경상도에 계신 분들도 이렇게 전라도 와서 직접 만나보고 부대껴보고 느껴보고 이렇게 해보고 이러신 분들은 느낌이 다릅니다. 그런데 이게 안 만나보고 우리가 서로 우리도 그렇잖아요. 안 가보니까 모르잖아요. 가서 보는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지역의 느낌들은 똑같습니다. 사실. 이 달빛 아래 징검다리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마을과 마을이 연결이 돼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그 마을과 마을들끼리 또 교류를 하고 뭐 그런 경우도 있었다면서요? 이번에 처음이었는데요. 네. 그 프로그램 하면서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는데 그 한평에 있는 해당화 마을에서 네. 경북 의성의 만경촌 마을 어르신들을 모셨어요. 1박 2일로 모셔가지고 네. 그 해당화 마을에서 전라도에서 진짜 오셔가지고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이게 식사도 정말 드시고 좋네요. 또 노래도 부르고 네. 또 이렇게 명랑 운동 경기도 하고 이런 시간을 가졌는데 그쪽 어르신들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마 이걸 계기로 계속해서 교류를 하기로 네. 그렇게 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조금 전에 이제 뭐 백수진 아나운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우리 젊은 세대들은 또 어떻게 동과서를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지 저희가 직접 오늘 또 모셨어요. 좋은 얘기를 자리입니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그래도 이렇게 오셨는데 그래도 우리가 또 기운을 한번 느끼고 가야 되잖아요. 영호남의 대학생들을 스튜디오에 모셨는데 자, 우리 한번 젊은 기운을 한번 여러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런 분들인데 이렇게 기운이 있는 분들인데 이렇게 가만히 놔두니까 힘들죠, 그죠? 여기 좀 피시고 이야기 좀 합시다 우리가. 네. 자, 이제 자연스럽게 우리가 또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먼저 마이크를 좀 잡아주실 분, 어디 계신가요?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전남대학교 경영학부에서 재학 중이고요. 현재 학생 홍보대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한 분 또 얘기 나누실 분 있는데 저는 경북대학교에서 전남대학교로 교류수학원 박수영이라고 합니다. 그중에 제 친구들입니다. 그렇군요. 자, 이 두 분과 먼저 좀 얘기를 좀 나눠보고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경북대에서 마이크 잡으셨던 분, 자기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북대학교 경영학과 3학년 재학 중인 박정현이라고 합니다. 그 경북대에서 여기까지 유학을 오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부모님도 좀 걱정할 것 같고 좀 걱정되는 부분은 없었나요? 네, 저는 걱정되는 부분은 따로 없었는데 제가 아무래도 계속 경상도 지역에 있다 보니까 전라도 지역을 여행이 아니고선 이렇게 오랫동안 있을 수 없다 생각을 했고요. 그렇죠. 친구가 전남대학교로 교류학생을 오게 되었는데 그때 영호남 교류 프로그램에 대해서 저한테 설명을 해주면서 적극적으로 추천을 해주더라고요. 전라도 음식이 맛깔나기도 하고 광주에 있으면서 다른 지역들 여행 가는 것도 정말 좋은 기회였다고 그리고 또 흔히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지역 감정도 저희 세대에선 잘 못 느끼는 것 같고 거기서 친구들 사귀면서 전라도 친구들이랑 같이 교류하고 수업 듣고 하는 게 되게 좋은 경험이었다고 얘기를 해줘서 저도 적극적으로 이렇게 그쪽으로 가볼까 생각을 하게 됐어요. 박정현 학생은 와서 느꼈는데 본인의 느낌 어땠습니까? 확실히 좀 다른 점이라기보다는 서로 조금 신기해하는 건 있는 것 같아요. 말투라든지 어느 지역에서 왔냐라는 식으로 그렇게 계속 말하다 보니까 근데 계속 말을 하다 보면 다른 점을 못 느끼는 것 같아요. 그냥 제 친구고 그냥 같은 우리나라 사람이고 그런 다른 점을 못 느낀 것 생각이 같아요. 같으니까 네. 비슷하고 그리고 같은 나라인데요, 뭐. 그럼요. 연락 반듯하게 얘기하려고 노력하시네요. 떨린다 그러더니 아니 근데 학습에서 하라고 그랬더니 굉장히 반듯하게 얘기하시네. 전남대에 왔으면 어느 정도 전라도 사투리를 좀 익숙하게 하실 것 같은데 뭐 배운 게 반가운 친구를 만났어. 반가운 친구를. 엄청 근데 반가워. 제가 들어보기는 정말 이제 익숙해질 만큼 들었는데 하기가 많이 힘듭니다, 아직은. 아따 반갑구만. 그럼 되지. 아따 반갑구만. 역시. 그렇죠. 그렇군요. 말투라는 것을 바로 바꾸기는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또 경북에서 온 친구들과 함께 공부하고 있는 또 우리 전남대 학생들도 좀 궁금하긴 합니다. 수업 분위기 어떤가요? 얘기도 좀 듣고 싶네요. 저는 이제 말투도 다르고 그러니까 환경에 적응하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같이 지내다 보니까 별반 다를 것도 없고 그리고 새로운 환경에 와서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는 거 보고 저도 영남 지역으로 가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용기가 좀 생겼군요. 네. 뭐 아무래도 요즘 세대들이요. 뭐 부모 세대들보다는 분명하게 지금 그 격차가 줄어들긴 했잖아요. 하지만 잘하면서 조금 영향도 받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가요? 네, 솔직히 안 받았다고 하면은 거짓말일 것 같아요. 부모님보다는 그냥 어른 세대는 막 특히 선거 기간만 돼도 분명하게 보이니까. 뭐 심한 경우에는 이제 응답하라 1994 같은 드라마 볼 때
전라도 좀 많은 나이가 지긋하신 어르신분들은 좀 듣기 그렇다고 돌리는 경우도 봤어요. 그런 경우도 있고. 어떤가요? 그 경북대에서 우리 재민주 학생. 근데 솔직히 할머니나 어른들한테는 지역 감정이라고 하는 게 좀 있는 게 사실인데 막 그렇다고 영화나 드라마처럼 막 욕하고 막 싫어하고 이건 진짜 너무 과장됐고 그냥 서로 지역에 대해서 조금 꺼린다? 그런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과장된 면이 있다? 네, 좀 많아요. 그렇군요. 그 어른들의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그 지금까지의 그런 긴 시간 동안 그 감정의 골이 좀 깊어져 있던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또 젊은 세대들에게 어떤 얘기를 할까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전남대 학생 얘기 먼저 좀 들어볼까요? 네. 네, 근데 그렇게 막 영남 지역에 대해서 욕하고 그러는 거 없는데 아무래도 저도 원래 부산 쪽으로 대학을 생각했었는데 좀 대학을 쓸 때 좀 가지 말라고 말리시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렇군요. 어떤 걱정이겠죠. 그건 자식에 대한 걱정이 좀 많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광주 올 때 부모님이나 위에 할머니 좀 걱정했죠. 사실 걱정은 사실이잖아요. 네. 너 어떻게 살래? 이렇게. 진짜로. 그분들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솔직히 할머니가 할머니 저 광주 간다 하니까 니 그거 어딘 줄 알고 가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거 무서운 데다 가면 안 된다. 무서운 데라고요? 광주가. 그렇게까지 표현을. 그런다니까요. 나 무서운 사람 같이 보여. 그러게요. 괜찮죠? 네. 그래. 네, 참 여러 가지 오해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학생들 이야기를 좀 들어보니까요. 영어나 화합을 위해서는 앞으로 좀 이런 거를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게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학생들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남대생 김지연 학생 어디 있나요? 예, 이야기 좀 해주시죠. 저는 학생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다 보니까 동아리 활동 같은 교류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전남대 이제 축구 동아리나 경북대 축구 동아리가 서로 각자 대학에 와서 같이 경기도 하고 경기 후에는 같이 뭐 맛있는 것도 먹고 지역 명소도 가면서 서로 이렇게 어울리면 되게 그런 편견은 없어질 것 같아요. 그런 것도 한 방법이네요. 그리고 또 경북대생 조보배 학생 어디 있나요? 이야기 한마디 해주시겠어요? 네, 저는 꼭 학생 입장이 아니라도 이렇게 두 지역이 교류가 없었던 거는 교통 문제가 제일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한 번씩 대구에 갈 때 그 88 고속도로라고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네, 2차선 고속도로인데 그 고속도로를 3시간 동안 달려야 되는 게 너무 불안하고 무서웠거든요. 그 전에는 그 88 고속도로를 타본 적 있었나요? 아니요. 없었죠. 여기 오기 전엔 한 번도 없어요. 네. 저도 그 도로를 타고 그쪽으로 가잖아요. 가끔씩. 너무 무섭습니다. 겁날 정도로 무서운데 그때 아마 그 동서간의 그런 그 지역 간에 그 좀 멀어졌다는 게 그 도로를 통해서 상징적으로 나왔지 않나? 정말 많이 느껴졌습니다. 학생들도 이렇게 느끼고 있네요. 저는 지금 2주에 한 번씩 그 도로를 타고 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많이 좀 바뀌지 않았나요? 지금 이제 공사를 하고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이제 올 12월이면 이게 이제 개통이 된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개통이 되면 광주에서 대구까지 1시간 반인가 1시간 40분인가 걸려요. 훨씬 편해지겠네요. 지금 중간중간에 좀 이렇게 뚫리긴 했는데 12월 정도 되면 가는 길이 좋아질 것 같습니다. 일단 길이 좋아지면 왕래가 좀 잦으니까 훨씬 나아질 것 같아요. 저희는 특히 이제 저나 김태희 씨 같은 경우는 이제 90년대 학번이거든요. 90년대 학번은 영남과 호남 또 동과 서에 대한 어떤 그런 그 감정적인 고려라든가 오해에 아마 그 브릿지 단계였었던 것 같아요. 이쪽 얘기도 들었고 80년대에 또 얘기도 좀 많이 들었기 때문에 김태희 씨는 동과 서가 이렇게 화합을 하려면 프로그램도 지금 하고 계시니까 어떤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이제 그 특히 어르신들의 그런 고리 깊은 거는 그게 쉽게 바뀌지를 않으신 것 같아요. 진짜 쉽지 않죠.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고 그렇죠. 왜냐하면 현실인데 근데 그쪽에 그 제가 그 경상도에 가서 젊으신 분들 만나서 얘기해 보면 굉장히 잘 통합니다. 그런 거리낌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들이 해 나가야 될 역할이 그런 것들을 좀 해소하고 서로 교류하면서 이렇게 터 나간다면 그런 골들은 없어지지 않을까. 조금 지나면 우리들이 좀 해 나가면 없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시간이 걸리는 문제겠죠. 그리고 제가 한마디 또 할게요.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영원한 화합 그 교류 특집 그게 이제 10월 10일 10월 17일 아침 오전 7시 55분 2주 동안 이렇게 나가니까요. 조금 많이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알차게 프로그램 홍보까지 하네요. 그게 그렇게 급한 얘기였습니다. 꼭 조금 이따 우리 음악 좀 듣고 얘기할 수도 있었는데. 많이 기다리고 계세요. 자, 그러면 먼저 소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퓨전 국악그룹 이정희 밴드가 그 답을 좀 전하는데요.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어이야리야 에라리야 고난 역경 시련을 딛고 우리네 꿈과 희망을 찾자 광주로 돛을 달아라 바람아 불어라 순풍에다 배 띄워라 넘실대는 파도 위에 돛을 달고 배 띄워라 저라 저라 노를 저라 어이야리야 어기야 얼씨구 절씨구 흥에 겨워 어이야리야 차차 어기야 어기야 어이야리야 에라리야 흙바람 신바람 광주로 가보자 어이야리야 에라리야 희망을 실어라 드넓은 광주로 어이야리야 에라리야 고난 역경 시련을 딛고 우리네 꿈과 희망을 찾자 광주로 어이야리야 에라리야 흙바람 신바람 광주로 가보자 어이야리야 에라리야 희망을 실어라 드넓은 광주로 어이야리야 에라리야 고난 역경 시련을 딛고 우리의 꿈과 희망을 찾자 광주로 가져라 희망을 실어라 용기를 내어서 앞으로 나가자 동해바다 서해바다 5대 양육대도 영공을 벗삼아 저라 저라 노를 저라 어이야리야 어기야 얼씨구 절씨구 흥에 겨워 어이야리야 차차 어기야 어기야 어이야리야 에라리야 흙바람 신바람 광주로 가보자 어이야리야 에라리야 희망을 실어라 드넓은 광주로 어이야리야 에라리야 고난 역경 시련을 딛고 우리네 꿈과 희망을 찾자 광주로 어이야리야 에라리야 흙바람 신바람 광주로 가보자 어이야리야 에라리야 희망을 실어라 드넓은 광주로 어이야리야 에라리야 고난 역경 시련을 딛고 우리네 꿈과 희망을 찾자 광주로 우리네 꿈과 희망을 찾자 광주로 우리네 꿈과 희망을 찾아 광주로 수많은 사람들과 마주치며 살아가는 이 세상. 우리는 과연 혼자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실수할 때나 지칠 때나 기뻐할 때 슬플 때 설렐 때도 항상 누군가와 함께 있습니다. 우리는 같이 있을 때 더 같이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세상. 우리는 모두 더불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광주 MBC 창사 51주년 특별 생방송 더불어 삽니다. 함께 하고 계십니다. 조금 전에 보셨던 이 1분짜리 짤막짤막한 그런 화면들은 창사 51주년을 기념을 해서 저희가 1분 UCC 페스티벌을 했었거든요. 네. 더불어 삽니다라는 주제를 통해서 여러분은 어떤 얘기를 하시고 싶으신가요? 하고 주제를 던져드렸더니 1분 동안 이렇게 많은 의미들을 담아주셨습니다. 수상작들을 좀 보셨어요? 네. 자, 나누고 더불어서 그리고 네. 아픔을 공유하는 게 바로 더불어 살아가는 참맛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헌신, 공유, 상생 그 현장이 또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자, 지역에 있는 그런 의료 단체들도 이제 지역과 함께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봉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오늘은 전남대학교 병원이 지금 이 시간에 함께 하고 있는 장소가 있다고 해서 저희가 그곳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일장이 펼쳐지고 있는 곡성장 부근이라고 하는데요. 네. 곡성장 의료봉사 현장에 이슬비 리포터 나가 있습니다. 이슬비 리포터 나와주시죠. 네, 곡성 기차마을 전통시장 앞에 나와 있는 저는 이슬비입니다. 오늘 곡성 기차마을 전통시장 장날입니다. 장을 찾으신 분들 굉장히 많은데요. 이분들이 꼭 들어야 할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이곳 곡성에 전남대 의료병원, 전남대 의료봉사가 나와 있거든요. 전남대병원 의료봉사 어떻게 장 앞에 나와 있을까 궁금하시죠? 곡성 레저문화센터 앞에 의료봉사 현장이 펼쳐지고 있는 것 지금부터 안내해 드릴게요. 제 양쪽으로는 커다란 버스가 2대가 와 있습니다. 병원을 그대로 옮겨 놓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한쪽 버스에는 이쪽에는 엑스레이를 촬영할 수 있는 장비가 실려 있고요. 이쪽에는 치과 병원을 그대로 옮겨 놓은 듯한 장비가 설치가 돼 있다고 합니다. 어떤 버스인지 지금 버스 구경부터 시켜드릴게요. 굉장히 커다란 버스가 있고요. 환자분들이 손쉽게 올라갈 수 있도록 계단이 설치가 돼 있습니다. 이 계단을 따라서 이렇게 올라가 보면 와, 치과에서나 볼 수 있던 그 치과용 치료 의자 있잖아요. 의자가 2개가 설치가 돼 있고 어머, 저쪽에서 치과 검진을 받고 있는 모양입니다. 이곳에서는 간단한 스케일링 밖에 외에도요. 충치 치료도 가능하고 스케일링 등 치주 치료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앓더니 끙끙 앓지 마시고요. 직접 진료를 받아보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곡성분들, 곡성 기차마을 장터 바로 앞에 이곳 전남대병원 의료봉사가 지금 펼쳐지고 있으니까요. 빨리 찾아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열심히 진료를 하고 계시는 원장님들 만나볼 건데요. 자, 이곳 계단을 천천히 내려오면 원장님을 만나뵐 수 있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잠깐만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진료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신데 이곳 찾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책임감이 막중하시겠는데요? 어깨가 굉장히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시골 지역이어가지고요. 저희 치과 치료를 잘 받을 수 없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잘해주고 싶은 마음 때문에 좀 어깨가 많이 무겁습니다. 원장님만 믿고 앓더니 가지신 분들 이곳 찾아오시면 되는 거죠? 네, 언제든지 오늘 아침 오전에 저희들이 진료를 하니까요. 언제든지 찾아오시면 최선을 다해서 봐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머니가 많이 안 좋으신가 봐요. 어머니 어디가 안 좋으세요? 이가 안 좋으세요? 어머, 어머니 입속을 보니까 치아가 지금 아래 치아가 하나밖에 안 남아 있어요. 근데 이거 하나 심으려면 120만 달라 그래. 아, 그렇구나. 근데 너무 다 야매가 비싸서. 그러시구나.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 어르신들이 가격적인 부분에서도 부담이 될 거고요. 또 치과까지 간다는 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로 이곳에 찾아가는 의료 봉사가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곳 곡성 레저문화센터로 오시면 의료 봉사 현장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아픈 곳 다 치료하실 수 있습니다. 어르신 안녕하세요. 보셨어요? 방금 치료받고 나가시는 어르신 표정이 굉장히 밝습니다. 곡성 국민을 위한 사랑 나눔 무료 의료봉사 현장. 짜잔! 이곳에 보면 굉장히 다양한 부스가 있거든요. 제가 안내를 좀 해드릴게요. 접수를 끝내고 나면 혈압과 혈당을 체크할 수 있고요. 가정의학과, 내과, 안과, 정형외과, 이비인후과, 순환기 내과까지. 야, 이거 종합병원을 그대로 옮겨온 거 아닌가 싶은데. 안녕하세요.
저 이거 뭔지 알아요. 안과 가서 많이 봤거든요. 지금 안과 진료가 진행 중인가 봐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머님 지금 눈 진료받고 계신데요. 봉사활동 나와보니까 어떠세요? 네, 아주 좋습니다. 아주 좋고요. 현재 농촌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고령에 의해서 눈의 병이 많으셔요. 하지만 상대적으로 안과에 대한 접근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이러한 봉사 진료 활동을 통해서 시골 지역 어르신들이 단순한 눈의 노화가 아니고 백내장이나 녹내장, 황반변성 등의 진단을 받고 추후에 치료를 통해서 시력을 되찾을 수 있을 때 많은 보람을 느낍니다. 네. 와, 그러면 선생님이 여기 계셔서 봉사를 하시면 우리 곡성분들의 눈앞이 환해지시겠네요? 그러길 바랍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네. 어머니 잠깐 턱 한번 떼보실까요? 지금 눈이 불편하세요? 예. 어떻게 불편하세요? 그냥 침침해요. 눈이 침침하세요. 예. 오늘 진료받으면 눈앞이 환해질까요? 그렇죠. 어머니 오늘 진료 잘 받고 가세요. 고맙습니다. 많은 의사 선생님들 그리고 간호사님들이 오늘 함께하고 계신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머, 곡성에 천사가 왔어요. 그야말로 백의의 천사분들이 오셨는데 네. 어떤가요? 봉사 현장에서 직접 겪어보니까. 병원에서는 솔직히 그 시간 안에 처리해야 되는 업무들이 너무 많아서 저희 어르신들하고 맘 놓고 이렇게 편안하게 얘기를 할 시간이 너무 없거든요. 근데 여기는 분위기도 너무 좋고 저희 어르신들이 너무 따뜻하게 대해주셔서요. 저도 너무 오히려 즐겁고 어르신들 진료 잘 보고 가실 수 있도록 열심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들으니까 며느리감 하나 점 찍어놨다고 하는데 선생님 같은데요? 저 결혼했는데요. 아까워. 여러분 며느리감은 여기 있어요. 저 괜찮아요. 저도 봉사 잘한다고요. 이쪽은 정형외과입니다. 사실 어르신들이요 농사일 하시면서 굉장히 힘들거든요. 정형외과 진료 지금 받고 계신가 봐요. 굉장히 팔다리 머리 허리 안 아픈 곳이 없을 텐데 이 진료 현장도 지금 보고 계십니다. 어머, 굉장히 많이 계시네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어머니 어디가 아파서 오셨어요? 허리, 다리. 허리하고 다리 언제부터 아프셨어요? 오래됐어. 오래됐는데 왜 인제 병원을 찾으셨어요? 아이고 날마다 댕기 좋단디노. 그래요. 근데 안 나서. 안 나서. 맨날 아파요. 개미가 기어가도 아파. 이불 속에다가 발을 못 넣어 저녁으로. 그러세요. 어머니 오늘 치료 잘 받고 건강하게 가세요. 고맙습니다. 정형외과 옆쪽으로는 이비인후과가 있습니다. 눈이나 코나 귀가 불편하신 분들은 이비인후과에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곳은 순환기 내과가 마련이 돼 있는데 순환기 내과 이름은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어떤 곳인지 궁금하거든요. 원장님, 선생님. 이 안쪽에 계세요.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잠깐 들어갈게요. 네. 잠깐만 들어갈게요. 네. 맞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네, 순환기 내과 어떤 곳인지 참 궁금한데요. 예. 저희 순환기 내과는 순환, 우리 몸을 다 순환한다는 의미에서 심장하고 또 심장에서 이렇게 피를 내뿜으면서 전신으로 보내는 혈관, 그래서 심장과 혈관을 치료하는 곳이 이제 순환기 내과입니다. 지금 심장 초음파를 이렇게 하고 계신데 예. 제가 듣기로 이 심장 초음파 굉장히 고가의 치료라고 진료라고 알고 있거든요. 예. 어떠세요? 이렇게 봉사를 직접 나와 보시니까. 예. 특히 농어촌 이쪽 지역에는 이제 노인분들 많으시고 또 심혈관 질환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손쉽게 할 수 있는 심장 초음파를 통해서 또 많은 어르신들 이제 심혈관 질환을 조기에 진단할 수 있어서 아주 좋습니다. 여러분 들으셨죠? 심혈관 질환 특히나 겨울철에 굉장히 조심해야 하는 질환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곳에 나오시면 고가의 진료에 속하는 이 심장 초음파까지도 하실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의료봉사 현장에 굉장히 많은 의사 선생님들이 나와 계신데요. 특히 전남대병원 원장님도 나와 계시다고 합니다. 아까 진료 보는 그분이 원장님이셨어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떠세요? 직접 의료봉사 나와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시골에 그 의료기관이 큰 의료기관이 없는 곳에 오니까 많은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온몸이 아프신 분들 한번 종합병원이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이제 많은 분들하고 상담을 해주고 또 여기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도 많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의학 지식을 이야기해 주시고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네.
광주 MBC는 네. 창사 51주년을 맞아서 네, 특별 네. 생방송 더불어 삽니다를 진행하거든요. 네, 전남대 병원에도 좋은 일이 있으시다고요? 네, 전남대 병원이 저희가 올해 105주년 기념식을 얼마 전에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의료 봉사는 105주년 기념을 하는 기념 행사로 저희들이 의료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이 이제 매년 이런 의료 봉사를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소외된 의료 사각지대인 또 농어촌이라든지 또 노인분들이 많은 곳, 그다음에 다문화 가정 그런 쪽에 저희들이 이제 특별히 더 찾아가서 봉사를 하는 그런 활동도 하고 있고 또 이제 올해는 특히 이제 네팔이나 방글라데시 거기까지 가서도 저희들이 이제 봉사활동 하고 있는 우리도 세계 지구촌의 일원이다. 그래서 함께하는 그런 의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꾸준히 그런 활동을 저희들이 해서 우리 MBC에서 하는 더불어 사는 삶, 저희 전남대 병원이 앞장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지역민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데는 지역의 병원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오늘 원장님께서 화면에 약속하신 만큼 지역민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지 않으실까 생각이 됩니다. 따뜻한 정을 나누고 웃음과 건강이 있는 곳, 저는 지금 전남대 의료봉사 현장에서 사랑 나눔 현장 전해드렸습니다. 네, 광주 MBC 창사 51주년 특별생방송 더불어 삽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 9시 15분 지나고 있는데요. 프로그램 시작하면서 저희가 이제 벽화마을도 다녀왔었잖아요. 네. 네, 벽화마을이 이제 한 50여 분 지났는데 어느 정도 변했는지 좀 궁금해지네요. 그럼요. 네. 아주 근사한 작품이 탄생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담양 수북면 개동리 마을에 나가 있는 양지연 리포터 다시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지연 리포터 나와주시죠. 네, 어머니들 모습만 저희가 잠깐 뵀는데. 그러니까요. 예, 방송 진행에 차질이 있었던 점 잠시 네. 양해 말씀드리고요. 다시 한번 잠시 후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광주 MBC 창사 51주년 특별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삽니다. 조금 전에 이제 곡성의 이 전남대병원에서 가서 이른 아침부터 오늘 이제 하루 종일 곡성 구민들을 위해서 이제 의료 봉사를 해주고 계시잖아요. 특히나 치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아버님, 어머님에게는 정말로 중요한 부분이 그렇죠.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근데 뭐 임플란트를 하려고 그래도요. 사실은 뼈가 좀 약해져 있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네. 그게 사실은 또 쉽지가 않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뭐 돈에 대한 어떤 부담감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자녀들도 역시 또 해드리고 싶지만 역시 이 돈에 대한 부담감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네, 그리고 또 거리감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뭐 시골의 모든 곳에 다 병원이 가까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러지 네. 못하는 경우에는 또 어르신들이 찾아가기가 어렵죠. 그렇습니다. 네. 자, 의료단체에서는 자신들의 재능인 의술을 통해서 지역과 또 뭐 지역을 넘어서 이제 세계로 나갈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벽화를 통해서 자기의 재능을 또 하고 있는 거 다시 한번 담양 수북면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양지연 리포터 나와주세요. 마을 벽화가 그려지고 있던 현장, 담양 개동마을에 있는 양지연입니다. 아까 프로그램 시작 때 그려지고 있던 벽화가 완성이 됐거든요. 짜잔! 근데 마을 주민분들이 꽁꽁 가리고 계시네요. 이제 공개를 할 텐데요. 준비되셨나요? 네! 자, 개봉박두 두구두구두구 하나, 둘, 셋! 와! 마을 주민분들이 개봉을 해주셨습니다. 오! 와, 진짜 드넓은 이 농촌 풍경이 펼쳐지는데요. 어떤 걸 표현하신 건가요? 그 드넓은 그 곡창지대 평야에 트랙터가 쓸쓸하게 있는 모습을 좀 그려봤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렇게 가족들을 위해서 혼자 이렇게 고생하시는 가장의 모습, 그런 쓸쓸함을 저희들이 한번 표현을 해봤는데 가족들도 함께하고 우리 광주 사람도 함께하고 전라도 사람도 더불어서 함께하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해봤습니다. 거기에 저도 함께했어요. 제가 뭐 했는지 좀 알려주세요. 네, 더불어 삽니다. 끝에 하트를 멋지게 끝에 시청자 여러분들께 저의 하트 보내드립니다. 네, 그리고요. 이 마을 벽화가 완성됐는데요. 마을 주민분들한테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떠세요, 기분이?
어른들은 젊은이를 사랑하고 네. 젊은이는 어른을 섬길 수 있는 그런 귀한 마을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이 벽화를 보니까 또 그런 영감을 받으셨어요. 대단하십니다. 옆에 계시는 어머니께서는 이 마을 벽화 보시니까 어떠세요? 아주 좋습니다. 네, 혹시 우리 마을이 어떤 마을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으신가요? 예, 더불어서 서로 도와가며 살고 서로 행복한 마을, 사랑이 넘치고 하나가 돼서 우리 마을이 변화되는 마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마을. 그래서 더불어 삽니다라는 저 글이 정말 가슴에 확 와서 박힙니다. 마을 벽화가 완성이 됐고요. 이 마을 벽화들을 구경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곳으로 오시면 되는데요. 여기가 어디죠? 담양군 수봉면 개동마을로 오세요. 개동마을로 오세요. 네. 네, 마을 한번 꼭 가봐야 되겠다고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네. 더불어 삽니다. 이 벽화에 딱 그려져 있는 모습이 참 인상 깊네요. 그렇습니다. 네, 참 뭔가 더불어 사는 맛이 느껴지는데 네. 나와 내 이웃 그리고 지역사회 지역민이 함께하는 아름다운 세상 만들기. 그래서 우리는 더불어 삽니다. 네. 자, 오늘 저희와 함께 일부 함께 하셨습니다. 광주 MBC 창사 51주년 특별 생방송 더불어 삽니다. 잠시 후는 아니고 2부가 그렇죠. 오후 6시 10분에 준비가 돼 있습니다. 2부 때도 저희 기다려 주시고요. 오늘 1부 마치는 곡은 이지영 밴드의 화합을 할 수 있는 곡 박수로 맞으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후 6시 10분에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나영 둘이 둥실 놀고요. 낮에 나 밤에 나 상사랑이로구나. 나영 둘이 동실 놀고요. 낮에 나 밤에 나 상사랑이로구나. 아침에 우는 새는 배가 고파 울고요. 저녁에 우는 새는 님이 그리워온다. 너영 나영 둘이 동실 놀고요. 낮에 나 밤에 나 상사랑이로구나. 제석산 올라갈 땐 오빠 동생 하더니 무등산 올라가니 신랑 각시가 됐네. 너영 나영 둘이 동실 놀고요. 낮에 나 밤에 나 상사랑이로구나. 상사랑이로구나.